시승 또 불러주세요. 그만하자. 나 벌보야. 뭐 나가면 큰일 났네. 고마운 일입니다. 갑자기 또 마이크 채워. 차량 등의 방역 관리에 여기 인사해주세요. 이럴 때일수록 자동차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이죠. 이런 악성을 기후에서도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자, 저희 터널을 지나면서부터는 뒤쪽에서 오는 차량들 주의하면서 조금씩 페이스 올리고 포항을 가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이 인천대교를 대신에 달려보겠습니다. 행사하면 이렇게 방역을 하고 있다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마스크 스트랩 필요하시면 하나 가지고 안으로 입장하시면 되세요. 그분들이 최근에 볼보를 너무 사고 싶다 이렇게 하더니 결국 XC40을 구입을 하셨어요. 고마운 일입니다. 너무나 최근에 좀 볼보가 젊은 분들, 뭐 연예인분들도 많지만 굉장히 인기가 높아요. 네. 비결이 뭐라고 생각해요? 글쎄요, 그냥 저희가 새로운 플랫폼을 출시한 게 벌써 이미 한 5, 6년 정도 됐는데 스파 플랫폼, 그 다음에 CMA 플랫폼인데 사실 그 플랫폼을 개발하면서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는 디자인이었어요. 그게 아마 고객들한테 어필하지 않았을까. 작은 차는 작은 차대로, 또 큰 차는 큰 차대로. 여전히 저희 고객 중에도 가장 많은 그 나이대가 30대입니다. 30대. 예, 놀랍게도. 30대가 거의 한 40% 가까이 돼요. 저희 자동차가 가진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전히 흔히들 얘기하는 가성비, 그 돈을 주고 이거를 살 수 있느냐, 이런 기능을 넣을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 S90 같은 경우도 이번에 지금 업그레이드가 이렇게 됐는데 약간 네. 가격 얘기가 정말 좀 예. 했는데 100만 원밖에 지난 전 모델에 비해서 네. 약간 손해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기존 고객분들한테 좀 죄송한 얘기긴 한데 그분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의 또 이제 뭐 이전 그 가격이 결정됐을 때 또 그것도 파격적이긴 했지만 이런 차들이 좀 많이 팔려서 시장에 저희 차가 좀 많이 보이면 또 타고 다니시는 기존의 고객들이든 또 새로운 고객들이든 굉장히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브랜드에 대한. 그리고 제가 더 잘해야 되겠죠. 그런 브랜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고객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될 것 같고 아직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S90에 좀 타겟을 딱 생각을 한다면 사실 요즘 차를 타시는 분들이 자기 취향에 따라서 맞게 하시는 거라서 사실은 이 차는 모든 그 타겟팅이 된 고객들이 다 볼 수 있는 차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가족을 가진 세단을 좋아하시는 분이든 아니면 내가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든 아니면 내가 쇼프 드리븐 하는 분이든 어쨌든 모든 분들한테 그분들이 원하는 포인트에 아마 그 제품력을 다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가봅시다. 재밌게. 네. 이렇게 하니까 괜찮네. 그리고 일단 제가 그 조사를 하면서 들었던 게 벤틀리랑 부가티 인테리어를 하던 디자이너가 여기서 지금 인테리어 디자인을 맡고 있고 또 2017년에 디자인 담당 수석 부사장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어서 좀 더 인테리어에 되게 많이 힘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인터뷰를 봤는데 스칸디나비안 홈의 그런 거실 디자인을 그 거실을 차 안에 구현하는 거를 생각하면서 디자인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볼보가 스웨디시 헤리티지를 계속 지켜가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차 밖도 되게 중요한데 차를 타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에 있는 편의성이랑 안에 그 편안함이 되게 중요한 거니까 그런 걸 되게 많이 신경을 쓰겠구나 싶었어요. 그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디자인
전체 수석 부사장으로 세운다라는 거는 되게 어떤 표명하고 싶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고, 보통 다른 사례들이 뭐 어떤지. 저는 되게 외장 디자인을 하는, 보통 이제 운송 디자인이라 하는 그런 디자인 전공자들이 이제 디자인 헤드가 되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 생각했는데 이례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내가 아까 거지. 뭐 볼보 그 한국 출신의 디자이너 이정현 디자이너를 그때 인터뷰했을 때 그가 이제 XC60의 전체 리드 디자이너가 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그가 했던 말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세계에 정말 많은 디자이너가 있을 것이고 한 몇 명이나 될까? 근데 그 중에서도 자기가 일평생 자기가 그 디자이너로서 일을 하면서 한 번이라도 이렇게 차도에 다니는 이런 차를 디자인하는 기회가 그걸 갖는 디자이너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런 게 그쵸. 이게 뭐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선행 디자인에서 컨셉카 디자인도 많이 하고 디자이너들이, 그리고 실제로 어떤 모델의 이런 뭐 외장과 이런 디자인을 다 하지만 이게 보통 디자인과 과정 이런 걸 거치면 3년, 4년 뭐 이렇게 거쳐서 한 대의 차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가 말한 게 맞는 게 정말 거기에 선택이 돼서 내가 정말 주도적으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그거를 정말로 실현을 해서 어떤 정말 일상에서 한 대의 차를 디자인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디자이너로서 자기는 영광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우리가 과정을 보면 보통 이제 뭐 그분이 굉장히 프레젠테이션 잘하고 그림을 잘 그리고 스케치를 잘 했으니까 리드 디자이너로 선정이 됐겠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스케치 뭐 이렇게 책상 앞에서 그리고 있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5% 10%도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뭘 하냐면, 그럼 이제 내가 이 차를 그럼 이런 형태로 그럼 만들기로 했어. 그러면 이 하나하나를 다 매만지는 거야. 차 안에 있는 저 계기판 하나, 이런 거를 어떻게 할 건지를 매우 세심하게 그걸 디테일하게 만지는 과정이 나머지 그 90% 그게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엑스테리어가 또 급진적으로 변한 게 그 전에 있던 부사장 토마스 잉앤라트, 그분이 오시면서 그 이정현 디자이너도 그 위에 그 토마스 잉앤라트가 이분이 이제 그린 XC60을 보고서 이게 내가 생각한 내 머릿속에 있는 것과 가장 좀 근접한 디자인이 너가 그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그분이 발탁이 된 거죠, 리드 디자이너로. 근데 그 토마스 잉앤라트가 오고서 실제로 전체 볼보 XC60, XC40, XC90 이 시리즈 어떻게 보면 패밀리처럼 아이, 엄마, 아빠처럼 보이는 이 하나의 이것을 굉장히 바꾼 분이 그 토마스 잉앤라트가 와서 확 변했고, 그거가 가능했던 거는 그 셰시 부분이 플랫폼 자체를 새롭게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전체 모델에서 적용을 했는데, 그 뒤로 어떻게 보면 기존에 약간 정말 어떻게 보면 투박하게 좀 느껴졌던 볼보가 디자인에서도 너무나 좀 세련되고 젊은이들이 좋아할 만큼의 디자인으로 바뀐 그 급진적인 시기가 있었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한국에서도 굉장히 볼보의 인기가 높아졌죠. 올해 작년에도 그랬고 지금 전체 판매량 10,000대를 넘길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말이 그렇네요. 네. 세일즈 대박이 났다고 아까. 이 차 같은 경우에 지금 사전 계약 대수가 3,200대라고 해요, 벌써. 그러면 올해가 지금 4개월 남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거를 잘하면 한 1,000대가량은 올해 인수가 될 것이고, 나머지는 이제 내년에 인수가 될 것인데, 뭐 물량은 확실히 한국에 많은 좀 투자를 하겠다. 그러니까 올해까지 S90 판매량이 전 세계에서 한국이 아까 2위 아니었나요? 아, 네, 올해. 네. 네, 올해 지금 2위라고 하네요. 1위가 중국이었고, 네. 두 번째가 한국이에요. 한국에 네. 이제 1,000명이 넘게 올해 S90을 구입을 했는데, 글로벌에서도 이제 보면은 가격을 책정하고 이걸 국가별로 다 다르게 하잖아요. 가격을 책정하고, 그 다음에 물량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주느냐. 근데 지금 S90이 과거 차에 비해서 이렇게 성능이 대폭 좋아졌음에도 100만 원밖에 전체에서 오르지 않았어요. 아까 뭐 전무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근데 그것은
그만큼 글로벌에서 한국 시장을 밀어준다는 얘기예요. 지난해 T5였다가 파워트레인 이름이 B5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게 아까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보다 보니까 베러 솔루션에 비었어요. 그래서 되게 베러 베러 솔루션 굉장히 직관적인 이름이었고 더 나은. 네, 그래서 그게 가솔린 마일드 하이브리드. 그래서 배터리를 아예 키워서 이게 아까 설명을 주신 게 회생 제동력 성능을 높인 거죠. 그래서 아까 그 Q&A 시간에 말씀 주셨을 때 가솔린이 9라고 하면 배터리가 감당해주는 게 1 정도 된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같은 게 실제로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디젤 차를 아예 시판하지 않는다 라는 정책도 아까 얘기를 해주셨고, 그래서 아예 전체 차량에 디젤을 없앤다. 네. 이거는 솔직히 대단한 결정이라 생각해요. 네,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볼보도 지금 이제 럭셔리 세그먼트 안에서 이렇게 단호하게 결정을 하고 이거를 지키는 데는 사실 볼보가 가장 앞장서긴 했어요. 지금 전체 모델을 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후에는 이제 전기차 이런 걸로만 가겠다라고 했고, 실제로 ES90 자체도 디젤 엔진을 아예 배제를 하고 하이브리드로 출시를 했죠. 네. 그래서 연비는 얼마입니까? 연비요? 예상컨대 네. 예상 한번 해볼까요? 네. 한 13? 13km. 제가 또 찾아본 것 중에 48V 이상으로는 왜 못 높이냐. 네, EU에서 환경 규제 법규가 있고 그 상한선을 48V로 정해놓은 게 폭발 위험성, 그리고 차 내에 있는 사람한테 닿는 전자파 영향, 그런 것 때문에 네, 그래서 48V 이상으로는 높일 수가 없었다고 해요. 아까 이 실내에 또 뭐를 또 설치를 했다고 하던데. EAC라고 해서 실내 공기청정 시스템을 좀 심화된 버전을 넣었다고 하고요. 네네네. PM 2.5라는 수치를 내놓았는데 그게 초미세먼지까지 거르는 공기청정 기능으로 의미한다고 해요. 제가 최근에 미팅을 가면서 서울에서 택시를 tas어요. 그날 되게 꿉꿉하고 여름이라 안 좋은 날이었는데 택시를 딱 타자마자 되게 상쾌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담배 냄새는 아니면 뭐 생활 그런 냄새가 날 수 있는데 딱 타자마자 너무 쾌적해서 봤는데 이제 운전석 옆에 미니 공기청정기 같은 게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네. 세심한 택시기사님. 네. 근데 저는 되게 사람들이 큰 사무실 안에서 아주 대형의 공기청정기를 써도 그게 있을 때랑 없을 때 비교는 쉽게 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체감상 그랬는데 그때 차 안에서, 택시 안에서 그걸 되게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기청정 기능을 좀 높였다라고 했을 때 되게 공감이 많이 가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크리스탈 기어노브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는데요. 크리스탈 기어노브를 이제 볼보랑 같이 협업하는 브랜드가 오레포스라는 브랜드인데, 여기가 뭐 크리스탈가 너무 독특한 것 같아. 네, 약간 요즘에는 네. 사실 되게 미니멀하게 하고 이런 기어 노브 자체도 안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이렇게 이걸 하면서도 이걸 크리스탈로 했다는 게 크리스탈 기어노브 자체가 지난해에는 그 엑설런스 모델에만 들어갔던 옵션이었는데 이걸 다 넓힌 게, 또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테리어에 신경 쓰는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수석으로 앉혔으니 이제 그분이 인테리어에 더 신경을 쓴 결과 중에 하나일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인심을 썼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오레포스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스웨덴 뭐 크리스탈 제조사다라는 것만 되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조금 더 찾아보니까 1742년부터 크리스탈 만든 메이커래요. 700이요? 네. 그래서 300년 굉장히 많은, 되셨나요? 네네, 30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고, 18세기 방식으로 아직도 모든 것을 수제작으로 만드는 크리스탈 메이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랑 스웨디시 헤리티지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크리스탈이라는 소재랑 되게 잘 맞는 공예적인 유산을 가진 브랜드랑 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그 볼보의 컬러랑 매테리얼, 그러니까 뭐 소재랑
그리고 컬러 담당하는 디자이너 안데르스 베리스트림이라는 사람이 크리스탈 기어노브를 도입한 거에 대해서 그 의도를 설명했는데, 자동차 밖의 것을 자동차 안으로 들여오는 시도를 하고 싶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동차 밖에 것이. 그 말인즉슨 저번에 그 지난해에 엑설런스 모델에 크리스탈이 적용되었던 게 뒤에 이제 뒷좌석 암레스트 안에 그 크리스탈 잔이 들어가고 그 안에 냉장고도 있었고, 근데 그 모든 소재들이 다 이 같은 오레포스 크리스탈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이 차의 오너를 할 만한 사람들이 차 밖에서 향유할 수 있는 문화, 테이블웨어, 하이엔드 소재들 그런 것들을 차 안에서도 계속 경험하게 해주고 싶어 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을 했어요. 네. 그거를 약간 아주 최상위 트림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인스크립션에도 전 모델에 도입을 한 것도 어떤 이 오너와 이 차 안에서 생활하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계속 전체적으로 생각한 결과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또 사운드도 되게 보완을 했다고 했잖아요. 우리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 그럴까요? 이게 그 재즈 가수 응산님이 네. 직접 선곡을 하셔가지고 네. 여기에 그 네. 좀 크게 해볼게요. 네. 음향을 이게 재즈에 적합한 이렇게 문양을 향유할 줄 아는 사람 이해야 된다. 이렇게 트래픽에서도 맞아. 화내지 않고 맞아. 이게 재즈 클럽 모드가 있고 노이즈 그런 모드. 네, 그 모드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잠시만요. 의심이 많아 아주. 되면 되는 줄 알아. 음향 경험 찾았어. 음향 경험에 가니까 재즈 클럽이 있습니다. 오. 약간 다르다. 이거 뭐라고 공감감이 설명해야 할까요? 느껴지지 않아? 회장님. 봐봐. 아니 왜냐면 되게 오묘하다. 약간 사실 처음에 오디오는 여기서 음악이 나오는구나 싶잖아. 네. 근데 지금은 내가 재즈 클럽에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어디 여기 뒤인가 어디선가 공연을 하는 것 같아. 어떤 이런 공간에 대한 이거 좀 저기 이런 곳에서도 지금 음악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닐까? 한번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죠. 여기 직진? 직진. 좀 깨주세요. 진짜 읽어보고 안 되겠다. 그치? 우리나라 거는 진짜 바로 뭐 몇 차선부터 얘기하는데 확대해서 보여주잖아요. 우리나라 얘는 뭐 그냥 이선인지 저선이 내비 얘기만 한번 합시다. 내가 깔 거는 이거밖에 없네. 네. S90에서 깔 내비. 이거 참. 진짜 고독해 보여요. 나 즐거워.
가서 같이 이 정도? 가다 말고 집에 가다 말고.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네네네. 이 룸의 파노라마 기능에 대해서 얘기 잠깐 해주셨어요. 네, 기존 모델에는 원래 파노라마 선루프가 장착이 안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 새로 나온 그 21년식 S90 같은 경우에는 롱휠 베이스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됨에 따라서 파노라마 선루프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전차종 보시면은 이렇게 안쪽 영상으로 보셨겠지만 네, 파노라마 선루프가 적용돼서 조금 더 개방감이 좋고 드라이브 할 때나 이럴 때 좀 더 시야도 좋고 기분도 좋은 효과를 좀 받을 수가 있을 것 아까 같습니다. 얘기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잘 사용하지 않으면서 또 없으면 그렇죠. 좀 아쉬워하는 옵션인데 네네네네. 이걸 실제로 한번 써보니까 많이 사용하시겠죠? 네, 그거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우리나라 고객분들도 그렇고 사실 저조차도 그래요. 파노라마 선루프는 항상 열고 다니지는 않거든요. 일반 선루프조차도. 근데 이제 뭐 안 좋은 냄새가 난다든지 환기를 한다든지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선루프를 사용을 하실 텐데요. 10번 운전할 때 10번 다 쓰진 않지만 그 한 번 딱 열 때의 그 만족감이 워낙 좋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정말 좋아하는 옵션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